이제 장자를 읽으면 다 백수가 돼야 되나 이런 고민에 빠지세요. 제가 이제 백수의 철학이라고 얘기 많이 하거든요. 장자 자체가 사실은 뭐 관리가 되는 일을 거부하면서 그냥 신발을 엮으면서 가난하게 살았잖아요. 그래서 이제 또 잠깐의 오해는 그럼 다 백수가 돼야 자유롭게 살 수 있나? 이제 여러분들이 오해할까봐 인간세가 있어요. 인간 세상에서 사는 방법. 그러니까 우리가 인간 그 세간에서 우리가 처세하는 방법. 이걸 보여주는 게 바로 인간세입니다. 그래서 이 인간세에서는 이제 그 공자와 아내가 등장을 해요. 이 공자와 아내가 이제 그 사실 우리 유학은 뭐예요, 여러분? 출세관이죠. 아니 출세관이 입세관이죠. 그래서 세상을 구제해야 돼. 백성도 구제해야 되고 어지러운 혼돈의 세상을 내가 바로잡아야 되는 거. 이게 사실은 그 공자가 말하는 군자들의 삶이잖아요. 근데 이 아니나 다를까 여기서도 이제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그러면 장자는 그걸 거부하지 않아요. 진짜 우리가 세간으로 들어가서 어떻게 세간을 구제할 것인가 하는 이 문제에 대해서도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위나라의 그 왕이 지금 너무 잔인해요. 그러니까 잔악무도해요. 그래서 그 백성들의 시체가 막 그 지금 막 그 숲에서 막그 구덩이에서 막 어마어마하게 뒹굴고 있어요. 자, 청년 아내가 선생님 저 위나라를 구하러 떠나야겠습니다. 이게 청년들의 결기겠죠, 여러분. 그 세상을 구원해야 되겠다, 구제해야 되겠다. 청년 아내가 불끈 이제 그렇게 한 거죠. 그때 이제 공자님이 사실 혈기방장한 그 아내가 준비 없이 위나라로 가는 건 어떨까요, 여러분? 큰 뜻은 큰데 실천력은 너무 떨어지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이 실천력이 떨어진 이 친구한테 질문을 이제 던지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선생님께서 나라가 어지러워지면 군자는 가서 선비는 가서 그 나라를 바로잡으라고 하셨습니다. 자, 의사가 병을 고치듯이 그 나라를 고쳐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위나라 왕을 바꿔야 되겠습니다. 이러면서 얘기했더니 자, 공자가 거듭당부하는 건 뭐였냐면 도덕심은 아까 명예에 어지러워지고 지식은 뭐에 어지러워져요? 여러분 경쟁심에 어지러워져요. 혹시 네 마음에 명예를 다투는 마음 혹은 지식을 다퉈서 내가 우월하다는 이 마음을 가지고 가는 것은 아닌가 따져보라고 얘기를 했어요. 이런 마음으로 가면 어떻게 될까요? 제가 해주고 바로 죽어요. 말도 못 해보고 죽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디론가 가서 무엇을 바로잡는다는 건 네 중심이 지금 바로 있느냐 이걸 물어보는 거예요. 거기에 휘둘리지 않을 자신이 있는가. 내가 도덕이 우월해, 지식이 우월해. 이런 마음으로 가서 내가 쟤네한테 한 수 가르쳐줘서 쟤네를 바꿔버려야지. 이런 마음은 자기만의 욕심이라는 거예요. 이런 마음으로는 안 된대요. 이런 마음조차 어떻게 해야 돼요? 내려놔야 돼. 반드시 바꿔야지. 이런 마음 없어야 돼. 내가 내 도덕으로 저 사람을 반드시 바꿔놔야지. 이거 굉장한 우월의식이거든요. 그런 마음 없이만 지금 가고 있는 건가? 그걸 이제 세세히 따지는 거예요. 근데 그런 마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겠죠. 잘만 하면 어떻게 된다? 내가 그 이용될 수도 있잖아요. 왕의 마음에 들어서 내가 치복에 앞장서는 사람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그 뭔가 이 용자의 그런 어떤 뻥 같은 것도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모든 것이 너한테 있다면 너는 가지 마라. 그리고 자칫 네가 어떤 말을 하면 여러분 왕이 그거 들어줄 수 있어요. 근데 왕은 들어주는데 왕 옆에 지금 무수한 신하도 있어요. 그 사람들은 어떨까? 이 말을 하는 얘를 질투할 수 있어. 그리고 아내는 아주 가난하게 살았거든요. 그 세상에 이름을 날리지는 않았어요. 여러분. 알고 있는 건 공자 집단에서 도덕심이 있다는 거. 근데 그렇다고 해서 이 정도 가지고 인심을 읽어낼 수는 없어요. 그 인심이 그렇게 따라오질 않아요. 근데 가는 건 위험해요. 근데 그래도 가야 된다. 아내가. 그럼 어떤 마음으로 가야 돼요? 네가 그래도 가야 돼. 그래서 이런 말도 해요. 그래도 간다면 네가 방법이 있을 텐데 어떻게 할 거냐? 그랬더니 그 겉은 둥글게 하고
아는 네모 방직하게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마음은 원칙을 딱 지키고 겉으로는 거기에 뭔가 사람들의 이렇게 마음을 이렇게 화합하는 것처럼 조화를 이루는 것처럼 하겠습니다. 근데 이러면 어떨까요? 이 정도 갖고 간다는. 여러분 한번 생각해보세요. 안 변할까요? 여기 정치권에 뛰어든 그 많은 386들은 왜 다 그렇게 됐을까요? 그렇게 믿었던 사람들도 다 이상해진 거예요. 아마 그 사람들도 처음에 그러지 않았을까요? 겉은 둥글고 안은 네모 반듯하게 방직하게 그렇게 나는 일처리를 하리라 했지만 너무 둥글어서 거기에 빠지기 쉬워요. 안 그러면 또 너무 방직한 마음을 드러내다가 쉽게 꺾여요. 우리가 어떤 일을 성사시키려면 쉽게 꺾이거나 쉽게 죽으면 안 돼요. 목숨을 아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진짜 이제 뚝심으로 밀고 나가는 마음, 그 행동력이 있어야 되는데 이건 섣불리 움직여서는 안 돼요. 그래서 공자가 그러면 옛사람의 말을 가지고 이용해서 왕에게 내 말이 아니라 옛사람의 말입니다 하고 가르치겠습니다. 이런 말은 어떨까요? 너무 진부해요. 그럼 저 너무 지루하다 공자님이 그러셨어요. 그거에 넘어올 사람은 별로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했더니 해준 말이 그 유명한 여러분 인간세에 나오는 그 유명한 단어 중에 하나예요. 심재. 이제 목욕제 얘기한다. 깨끗하게 엄숙하게 나를 정돈하는 거. 제사 지내기 전에 하는 거. 근데 마음의 목욕제계를 하라 이렇게 표현했네요. 마음의 목욕제계를 하라. 그러니까 마음의 목욕제계가 뭘까요, 여러분? 여러분 읽으셨을 텐데. 마음이 비우는 거. 읽으셨어요? 그래서 이제 마음의 목욕제계가 무엇인지 이렇게 하라 했더니 아내가 하는 말이 저는 집이 가난해요. 여러분 술도 안 마십니다. 그리고 오신채 있잖아요. 부추, 뭐 마늘 이런 것들. 저는 그런 걸 안 먹습니다. 저는 이미 제기되어 있습니다. 그랬더니 그것이 마음의 목욕제계가 아니다라고 얘기하면서 공자가 말했어요. 여러분. 이 유명한 말이요. 먼저 마음을 하나로 모아라 라고 얘기했어요. 일지예요. 야일지. 무청지 이라고 해가지고 귀로 듣지 말고 뭐로 들으래요, 여러분? 청지 이시 마음으로 들어요. 자, 다음에는 마음으로 듣지 마라. 그리고 뭐로 들으래요? 여기서는 귀로 들어요. 귀로 들어요. 귀. 이 귀는 여러분 어때요? 보이지 않는 어떤 에너지가 지금 파동으로 움직이고 있어요. 신하고 어떻게 같아요? 지금 장자는 누군가를 바꾸거나 깨닫게 하거나 소통하려면 뭐로 해라? 힘이나 귀로 하라고 얘기합니다. 귀나 마음으로 하지 말래요. 자, 귀는 고작 뭐만 할 뿐이다? 소리를 들을 뿐이다. 마음은 우리 마음이 참 간사해서 나한테 뭐예요? 부합하는 것만 받았죠. 여러분 그렇죠? 마음이 그렇게 넓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이 이렇게 열려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마음은 부합된 것만 알 뿐이지만 귀에는 여러분 전제된 게 아무것도 선편이 편견이 없고 그냥 텅 비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텅 비어 있는 이 귀는 여러분 비어서 타자와 마주치는 거예요. 근데 그 도라고 하는 건 오로지 어디에만 깃든다? 비어 있는 곳에만 깃든다. 도는 방법 없는 방법이에요. 정의되지 않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이 도라고 하는 거는 그때마다 이렇게 생성돼요. 작용해요. 도라고 하는 거. 그때마다 달라져요. 그래서 도는 한결같지 않습니다, 여러분. 도는 하나라고 얘기하지만 한결같지는 않아요. 도가 운영되는 방식은 아주 천개의 고원이에요. 그것도 생각해 보세요. 도는 오로지 빈 곳에만 깃든다. 비음이 바로 마음의 재계다.
여러분 마음을 비워라. 그게 제일. 자, 제가 심계를 실천하기 전에는 뭐라는 자의식이 있었냐면 안회라는 자의식이 있었습니다. 진짜 우리가 뭐예요, 여러분? 자의식 덩어리잖아. 그죠? 굉장한 고집과 자의식에 똘똘 뭉쳐서. 그래서 사실은 누군가 만날 때도 이 자의식을 가지고 만나죠. 그죠? 그래서 내 하는 방식으로 이 사람이 어떻게 하고 굴복해서 들어오길 바라. 아내가 아무리 공자님의 가르침이 옳다고 하더라도 거기에 똘똘 뭉쳐서 가면 그 자의식으로 어떻게 해요? 너는 나한테 굴복해야 돼. 나한테 져야 돼. 내 말을 그대로 들어. 근데 그럴 사람은 어디 있어요? 그죠? 그럴 왕이라면 백성들을 그렇게 죽였겠어요? 그죠? 그리고 아내 정도의 능력되는 사람이 이 나라 안에 없겠어요, 여러분? 막 넘치고 넘칠 거예요. 그럴 왕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 왕은 아무 말도 안 듣는 왕이에요. 잔인하게만. 이런 사람을 만나는 방법을 우리는 생각해야 돼요. 아예 그 사람을 외면하면 모를까, 적어도 만나기로 했다면 어떻게 돼요? 그냥 가르쳐서 그 사람을 꺾어서 명령에 굴종시키는 방법은 전혀 통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마음을 읽어줘야 돼요. 아무리 잔인무도한 사람도 그 사람의 결이 있어요. 그죠? 그 사람의 말을 들어줘야 돼요. 거기에 맞게 뭔가 대응해야 이 사람이 어떻게 해요? 상대가 깨달을 수 있어요. 무격다짐으로 억지로 뭘 한다고 해서 이 사람이 바뀌지 않습니다. 이 사람도 어떻게 해야 돼요? 깨달아야 돼요. 대화의 과정을 통해서, 만나는 과정을 통해서. 그래서 그 심죄를 실천하자 자의식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아내라고 하는 어떤 자의식, 오름으로 무장하고 있는 자의식, 세상을 구제해야 되겠다, 공자님의 인이라고 하는 이 방법, 백성을 널리 사랑해야 되겠다, 이런 방법을 막 여기 잔뜩 갖고 있어요. 근데 그게 현실과 부딪힐, 진짜 이 임금이라고 하는 이 생물하고 부딪힐 때 이게 그대로 적용될 수가 없어요. 그죠? 그건 마음의 문을 열어놔야 돼. 그래서 비운 채 가야 돼. 방법을 가지지 말아요. 그리고 그 만나서 그 사람의 결을 읽어보고 거기에 따라 움직여요. 그래서 마음의 울타리를 치지 말라고 돼. 마음의 울타리를 치지 말고 가거라. 되게 멋지죠? 진짜 어려워요. 근데 울타리를 치지 마라. 울타리를 치지 말고, 자, 왕이 말을 안 들으면 멈추고, 말을 들어주면 그렇게 있어요. 그리고 딴 인간세의 다른 인물들이 등장하는 데서는, 자, 왕이 어린아이가 되면 너도 어린아이가 되라. 왕이 놀이를 하면 너도 놀이를 해라. 남의 선생님이 이렇게 말을 했어요. 상대가 술을 마시자고 하면 한 잔은 마셔라. 2잔, 3잔은 마시지 말래요, 여러분. 그래서 어떻게 움직여야 되면, 너는 이 말도 꼭 기억하세요. 인간세에서는 여러분 무슨 일을 할 때는 꼭 부득이하게 해야 돼. 부득이하게. 이걸 해야만 하는 어떤 때가 딱 이르러요. 그걸 할 수밖에 없는 것. 여기서는 멈춰야 될 것 같을 때 멈추고, 이건 할 수밖에 없을 때는 해야 되는, 그때 그것 부득이하면 어찌할 수 없어. 이 사실은 건 운명이기도 하겠지만 부득이할 때가 있잖아요. 내가 막 앞장서서 막 칼질을 하고 막 가르치고 이럴 게 아니라 진짜 뒤에서 따라가면서 부득이하게 할 때가 있어. 멈춰야 될 때 멈추고, 술 한잔 마셔야 될 때 마시고, 여러분 말을 해야 될 때 딱 말을 하고, 서서히. 그래서 같이 우리가 움직이다 보면 어떻게 될까요? 왕이 이 아내를 이런 과정을 통해서 거울처럼 바라보지 않을까요? 그래서 저 사람의 어떤 그 하는 행동이나 이런 것들을 거울처럼 바라보고 자기 행위를 다시 자기가 돌아볼 수 있게 되는 그 순간까지 그렇게 하요. 그래서 바꿔요. 이게 엄청 어려울 텐데 이걸 하는 그 과정까지 가면, 그렇다면 너는 떠나라. 그런 마음가짐이라면 떠나라. 그렇게 떠나서 그때는 죽어도 할 수 없는 거예요. 죽음도 불사해요. 죽음도 불사하고 가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런 마음가짐. 이게 바로 여러분 인간 세상에서 우리가 처세하는 방법. 이렇게까지 할 수 있으세요?
이렇게 해야 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외교관으로 떠나면 어때요? 여러분? 외교관 얘기도 나와요. 외교관으로 떠날 때 마음의 부담이 엄청 클 거 아니에요. 요즘에 우리 강경화 장관이 되게 멋지대요. 그분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어깨가 되게 무겁고. 여기서는 이제 석공자고라고 하는 사람이 나오는데 그 사람이 이제 그 외교관으로 떠나야 되는데 너무 막중하니까 너무 더운 거예요. 막 열이 확 하고 올라요. 그래서 그 덥지도 않은데 막 얼음물이 막 마시고 싶을 정도로 이 음향이 막 조화를 깨고 있는 거예요. 제가 왜 그럴까? 이 사람 왜 그런 거예요? 부담이 뭐에 대한 이 외교를 꼭 성사시켜야 돼. 제대로 성공시켜야 돼. 이 부담이 너무 크니까 어떻게 해요? 막 지금부터 막 땀이 막 나고 얼음물을 마시고 싶고. 근데 여기서는 되게 간결하게 나옵니다. 그냥 왕의 말을 그대로 전해. 거기에 과장도 덧붙이지 마요. 자, 양쪽을 좋게 하려면 우리 반드시 뭘 하게 돼요? 과장하게 돼요. 자, 양쪽을 또 분노하게 하면 어떻게 돼요? 거기도 과장하게 돼요. 거짓말을 하게 돼요. 그런 문제 하지 말고 그대로 네가 있는 그대로를 전해. 그리고 오는 건 어때요, 여러분? 이거는 그냥 같이 해야 돼. 그러니까 성공하든 실패하든 그건 차후의 문제고 네가 할 수 있는 왕의 말을 그냥 전달하는 거, 가감 없이. 거기를 아주 진심을 다해서 성실하게 전달하는 그 외에 다른 거는 아무것도 없다. 여러분 이게 장자식의 어떤 처세예요. 이게 사실 양생하는 방법이기도 해요. 그러면 거기에 오는 칭찬이든 비난이든 어떻게 여러분? 그냥 담담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성공해야지라고 하는 이 어깨의 무거움 있잖아요. 반드시 성공해야지. 그리고 이름을 내야지. 이 외교를 꼭 성사시켜서 난 이름을 내야지. 이런 여러 가지가 막 우리한테 복잡하게 있으면 사실은 그 일을 해야 된다는 부담이 배가 되고 제대로 머리가 안 돌아. 그리고 진짜 그 정말 신중하게 그걸 제대로 전달하지 못하게 되는 그런 순간이 이릅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호랑이한테는 그래서 산동물을 던져주면 안 돼요. 호랑이를 사육할 때 못하는. 왜 그래요, 여러분? 그 고기 덩어리를 주는 거예요. 호랑이는 잡아먹는 습관이 있기 때문에 산동물을 잡고 주다 보면 그 습관으로 뭐를 해요? 사육사를 잡아먹게 돼요. 그러니까 그거 결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그걸 길들이는 방법도 있는 거예요. 호랑이를 길들이듯이 위나라 왕을 그렇게 길들여 가면서 그 사람이 바른 걸 볼 수 있는 그 순간까지 소통하는 거예요. 그래요. 깨달음의 과정에 이르게 하는 거. 그게 바로 인간세예요. 근데 거기에 나의 옳음을 전제로 하게 되면 절대로 어느 누구하고도 대화할 수 없어요. 그죠? 그래서 좋은 사람과 또 만나고 악한 사람과도 만나요. 좋은 사람도 받아들이고 나쁜 사람도 받아들일 수 있는. 이게 바로 그 인간세의 이 달인들의 경지예요. 이 정도까지 하는 것. 여러분 세상에 살면서 세상에 사는 법 공부 되게 많이 하시잖아요. 제가 장자를 하면서 질문을 제일 많이 받는 건 여러분들이 학교에서나 직장에서 상사들하고 제가 어떻게 해야 돼 이런 거 되게 많이 물어보세요. 여러분의 관심사일 거예요. 칼럼을 쓰세요. 인간세를 읽으시면서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마음을 쓰고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가의 문제 고민할 수밖에 없죠. 공자는 사실은 이게 유가와 도가 양대산맥이에요. 그죠? 네. 우리가 이 사실은 대안으로서의 그 삶, 지금 현재 그 한추정국 시대에 보통의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식과는 다른 삶을 주장하고 있는 두 철학자가 있다면 우리는 공자, 그 다음에 장자 이렇게 얘기해야 될까요? 여기 나오는 인물로만 얘기한다면. 그래서 사실 그 삶의 방식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큰 두 우리가 이렇게 그 흐름을 가지고 있다면 공자와 저는 그 도가의 흐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 이들은 어떻게 돼요? 라이벌이에요. 공자님은 누가 라이벌이었어요? 노자가. 장자에게는 라이벌이 공자예요. 근데 이 공자님은 세상을 바꾸는 방법이 있다고 생각했어요. 자, 자기 내면도 바꿔야 되지만 어떻게 해야 돼요? 이분의 시선은 사실은 굉장히 밖으로 나가 있거든요. 어떻게 나라를 바르게 만들 거예요.
어떻게 사회를 바르게 만들 것. 여기에 집중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인간답다라고 하는 것이 과연 뭔가? 이거 정의를 내리셨어요. 그게 육아의 뭐예요? 인간다움. 인의 예지를 갖춘 것, 그것이 인간다움이야. 그럼 인의 예지가 없는 자는 뭐예요? 금수야. 문자가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여러분. 이 사단이 없는 자는 금수야. 인간과 동물을 나누는, 금수를 나누는 방법이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장자는 그런 건 애초에 없어요. 인간답다라고 하는 거, 이 인의 안에만 우리가 가두면 이 선의가 여러분 뭐가 돼요? 또 다른 타자를 사실은 폭력적으로 억압하는 방식일 수 있다는 걸 이미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죠. 너무나 인간적인 방식. 이게 공자의 방법인데 이걸 받아들일 수는 없었던 거예요, 장자는. 그런데 우리가 논어를 읽다 보면 인간다움이 무엇인가를 얘기하지만 공자도 이 인간다움을 뛰어넘어서 이 유의를 뛰어넘어서 어디까지 가려고 해요? 무의의 경지에 이르려는 공자의 모습이 보여요. 거기에는. 그러니까 이 부분도 있는 거예요, 공자에게. 그래서 장자는 사실 공자를 넘어서야 하는 성인이기도 하지만 또 굉장히 좋아하는 성인. 그리고 이 장자가 자기 말이 너무 크잖아요, 그죠? 여러분들 들으면서 너무 힘든데 이렇게 생각하시잖아요, 그죠? 내가 이걸로 어떻게 땅에 발딛고 살지? 이런 생각 조금씩은 하시죠? 그러니까 자기 말을 좀 허황되게 너무 큰 말이라고 자기 친구 혜시조차 그랬잖아요. 네 말은 너무 커. 도저히 이것을 내가 받아들일 수가 없어. 이렇게 얘기하니까 믿게 하려고 어떻게 중어. 우리가 그 신뢰할 만한 인물들이 있잖아요. 이 시대에. 그 인물을 이용해서 어떻게 해요? 자기 말을 사람들한테 사실은 설득하는 방식. 이게 중언이. 그래서 공자도 그 중에 하나인 거죠. 공자라는 인물을 내세워서 어떻게 해요? 거기에 뭐를 입히는 거예요? 장자 철학을 거기다 이렇게 입히는 거예요. 공자도 이렇게 얘기했네? 사람들이. 장자가 얘기하는 게 아니라 공자님도 그렇게 생각하셨어. 하면 더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을까요? 그렇게 이용하는 방법이 바로 중언이에요. 사회에서의 그 귀한 말, 귀중한 말들이 있잖아요. 그걸 이용하는 그런 사람을 이용하는 그렇게 해서 쓰는 것. 그래서 공자가 굉장히 많이 나오고 실제로 또 공자는 이런 부분을 또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요. 장자에 나오는 어떤 공자가 가지고 있는 이런 면모들이 되게 매력적이거든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공자를 또 해석하는 것도 재미있을 것 같아요.